안녕하세요. 저는 성실하고 마음씨 선량한 남편 그리고 존경할 만한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너무나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위로도 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제 경험을 통해 마음의 위로도 얻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리 풍족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다면 저희 아빠였습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에 남아있는 아빠는 굉장한 미남이셨습니다. 아빠는 동네에서 소문난 미남이셨죠. 거기다 여자도 워낙 좋아해서 저희 엄마와 결혼하여 저를 낳은 후에도 오는 여자 막지 않고 가는 여자 잡지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빠의 주변에는 항상 여자가 끊이지 않았고 여자 문제 스캔들도 많았습니다. 지우야, 이리 잠깐만 와볼래? 이거 아줌마가 선물 받은 초콜릿인데 지우 먹을래? 그래, 하나 더 줄까? 아까 보니까 엄마 어디 나가시는 것 같던데 장 보러 가신 거지? 다른 게 아니고 아줌마가 지우 아빠한테 할 이야기가 있는데 엄마가 알면 안 되는 비밀 이야기라서 지우도 비밀 알지? 그러니까 지우가 아빠 좀 살짝 불러줄래? 그리고 엄마한테는 아줌마가 아빠 불러달라고 한 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건 지우랑 엄마랑 비밀이야. 그렇게 뭐가 뭔지도 모르던 어린 시절 저는 초콜릿 한 개 과자 한 봉지에 의도치 않게 엄마를 참 많이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행동인지 알게 될 무렵에는 어느새 아빠의 바람에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아빠는 자신이 핀 바람 때문에 소문이 났고 자신이 피지 않은 바람 때문에도 소문이 났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항상 문제의 중심에 있었지요. 그런데 웃긴 건 아빠를 두고 싸우는 여자들의 다툼에 정작 엄마는 끼어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장통을 지나오다가 아빠를 가운데 두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우는 친구 엄마 둘을 보기도 했고, 어느 날은 술 취한 아빠를 가운데 두고 사이좋게 양쪽에서 팔짱을 끼고 지나가는 뒷집 아줌마와 아랫집 아줌마를 보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아줌마들이 우르르 학교로 몰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아빠가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며 아빠가 어디 있는지 당장 말하라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빠에게 무엇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하는 여자들이 줄을 섰는데 돈이 필요할 일이 있을 리가요? 집에 생활비라도 가져다 주면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 아빠는 집에 생활비를 가져다 준 적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했으니 빚을 졌을 리도 없죠. 아마 그 아줌마들도 아빠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자 그런 치사한 짓까지 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도 아빠한테 질려서 이혼을 하고 싶어 했지만 이혼도 사람을 찾을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엄마와 이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집에 붙어있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엄마는 아빠가 다른 어떤 여자의 집에서 객사했다는 경찰에 연락을 받고서야 혼자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엄마와 아빠를 보고 자라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저의 이상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잘생기지 말 것, 절대 미남은 접근 금지, 잘생긴 남자는 얼굴값을 하고 그것은 최악의 남자다. 그러니 잘생긴 남자는 절대 싫음, 그 한 가지는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런 아빠의 유전자를 이어받아 꽤 미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꽤 예쁜 편입니다. 지나가는 남자들 10명 중에 9명쯤은 돌아볼 정도의, 그 중에 3명은 망신을 당하더라도 한 번쯤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보고 싶을 정도의 외모랄까요? 거기다 제 실제 성격과는 전혀 관계없이 조금은 쉬워 보이는, 잘 넘어갈 것 같이 생긴 남자를 아주 좋아하게 생긴 그런 분위기까지 풍긴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출을 한 번 해도 수많은 대시를 받았는데 문제는 그렇게 말을 걸 정도의 용기가 넘치는 남자들의 외모였습니다. 보통 여자의 외모에 반해 자신있게 말을 걸 정도의 남자들은 자신의 외모에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니 결국 저는 수많은 남자들에게 대시를 받았고 그 남자들은 대부분 상당히 꽃미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제 이상형과는 거리가 아주 먼 남자들만 주변에 우글거렸죠. 어쩌다 제 취향의 얼굴인 순박해 보이면서도 수수해 보이는 외모의 남자는 제가 말이라도 걸면 무엇에 놀란 듯 도망쳐버리기 일수라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해보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모태솔로로 지내길 20년 강제 솔로 생활만 하다 보니 할 게 공부밖에 없어서 참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결과로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기 전 저는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이제 솔로를 탈출한다. 아름다운 캠퍼스, 멋진 대학생활, 나의 이상형과 알콩달콩 멋지게 연애하며
즐겁게 보내자 나는 반드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멋진 CC가 되고 말이라. 아주 의욕에 넘쳤던 저는 제 남자친구 후보를 물색하기 위해 학교의 모든 행사를 모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아리도 잔뜩 들고 남자들이 많이 들을 것 같은 수업 위주로 시간표도 짜고 학교 행사라는 행사는 모두 앞에 나가서 으쌰으쌰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앞서 너무 튀게 행동했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학교에는 이미 저도 모르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국문과에 이지우라는 엄청난 미인이 있는데 아직 솔로라더라. 그러니까 누구든 먼저 고백하는 게 임자다. 와, 제가 그렇게 남자가 부족하게 생겼던 걸까요? 무슨 선착순으로 남친 기다리는 여자가 되어 있었고 그 소문에 자신감이 생긴 남자들 혹은 좀 쉬워 보이는 신입생 어떻게 해보려는 날라리 남자들의 고백이 미친 듯이 계속됐습니다. 거기다 어느새 저도 모르게 학교에는 저를 두고 남학생들 내기까지 벌어졌다고 하더군요. 이상할 정도로 쏟아지는 고백들, 의욕이 넘치는 다양한 고백들, 학교에서 손꼽을 미남들의 고백 공격이 끊임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싫은데요. 남자친구 없는 거 맞고 남자친구 찾고 있는 건 맞는데 선배는 싫은데요. 왜긴요. 사람하고 사귀기 싫을 수도 있지. 그게 꼭 이유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 제가 선배랑 꼭 사귀어야 하는데요. 꼭 이유 알려드려야 해요. 이거 전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선배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원망하지 말아요. 저요 선배 얼굴이 제 취향이 아니에요. 선배 같은 얼굴 딱 제 취향이 아니에요. 그런 고백들에 지쳐서일까요? 저는 어느 순간 도저히 참지 못하고 질러버리고 말았습니다. 특히 그날 고백한 선배는 정말 제 취향에 딱 아닌 느끼하고 잘생긴 남자 선배였습니다. 허여멀건하고 곱상하게 생긴 것이 예쁘게까지 생겨서 여자가 줄줄줄 따르다 못해 하루에도 몇 향씩 바람을 충분히 필 것 같아 보이는 남자였거든요. 정말 저런 남자와 사귄다는 생각만 해도 아찔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제 학교 생활은 제대로 망해버렸습니다. 전 분명히 제 취향이 아니라고 했던 건데 도대체 어떻게들 말이 퍼진 건지 이지우 쟤한테는 아이돌급 외모거나 탑 모델급 정도가 아니면 들이대지 말아라 개망신을 당하고 인간 취급도 못 받아서 충격받은 남자들이 제 기불용이 되어버린다. 그러니 눈도 마주치지 말고 말도 걸지 말아라라는 전설 아닌 전설이 생겨버린 것이었습니다. 네, 그렇게 대학생이 되면 이상형을 만나 야무지게 연애 한번 해보겠다는 저의 야심찬 계획은 처참하게 뭉개졌습니다. 그 후로는 그냥 다 망했습니다. 그냥 다요. 어쩌다 같은 수업을 듣는 선배 중에 마음에 드는 외모와 성격의 남자를 만나서 친해져 보겠다는 마음에 친구에게 부탁해서 조를 바꿔서 한 팀이 되었지만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선배님하고 같은 조가 된 이지우라고 합니다. 앞으로 한 학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과제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저희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매주 수업 끝나고 따로 남을까요? 아니면 아예 따로 공강 시간 맞춰보고 만날까요? 그러나 그 선배는 단호하게 자기가 혼자 알아서 모든 과제를 하고 이름까지 올려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저를 차단해버리고는 수업 시간에 만나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저를 피해서 결국 수업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제 소문이 너무 험하게 나서 그런가 싶어서 그 소문을 듣지 못했을 것 같은 복학생 선배를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제가 입학했을 때 군대에 있었던 선배였고 학교 생활도 혼자 하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잔뜩 술에 취해 그 선배에게 고백하는 것을 동기에게 들킨 순간 그 동기는 무슨 오해를 한 건지 그 선배에게 화를 냈습니다. 선배님 정말 실망입니다. 도대체 무슨 협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어떻게 했길래 저 콧대 높고 눈 높은 애가 선배한테 사귀자는 말을 합니까? 선배 정말 최악입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변명을 해도 들어먹지 않고 사람들은 더 몰려들고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도 되지 않은 그 선배도 얼떨결에 저한테 사과를 하고 다시 휴학을 해버리는 바람에 네, 저는 그냥 얌전히 공부만 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선배한테 미안하다고 따로 연락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단호하게 차단을 당했더군요. 뭐 그래도 역시나 공부할 시간은 잔뜩 생긴 덕분에 저는 아주 실컷 남들 연애할 시간에 실컷 취업 준비를 했고 학점을 관리했고 무난하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결심했죠. 회사에서는 최대한 조용히 살자 남자는 회사 밖에서 찾자 그러면서도 이제는 취직도 했으니 사회인이고 학생 때보다 외모가 덜 중요한 조건이 될 테니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이상형의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에 들떴습니다.
거기다 사수가 아주 멋진 분이었습니다. 일 잘하고 당당하고 성격까지 좋은 시원시원한 여자 선배였는데 저에 대해서도 편견 없이 봐주시는 정말 좋은 분이셨습니다. 지우씨 나도 처음에는 지우씨 보고 너무 예쁘게 생겼으니까 좀 그런 게 있었거든. 있잖아 이쁜 여자들에 대한 편견 같은 거 그런데 지낼수록 아닌 것 같아. 일도 열심히 하고 잘하기도 하고 남자들하고 오히려 불편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사심없이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네. 내가 지우씨 많이 도와줄게. 걱정하지 말고 일만 열심히 해. 회사 남자들도 처음에야 이쁜 신입 들어와서 저렇게 껄렁대지 시간 좀 지나고 나면 잠잠해지고 일의 결과로 지우씨를 봐줄 거야.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다 보면 사람들도 지우씨 외모보다 실력만 봐주는 날이 올 거야. 나를 제대로 봐주는 사수가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위안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버렸죠. 그렇게 친해지다 보니 사수가 사실은 비밀선에 연애를 한다는 것도 알아버렸습니다. 야근이라도 한 날이면 몰래 남아서 사수를 챙기고 끝나고 저희끼리 야식이라도 먹고 있으면 쓱 합류하는 커플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부럽고 좋아 보이던지요. 선배님들 정말 너무 좋아 보이십니다. 진짜 제 이상형들이세요. 저도 두 분처럼 알콩달콩 그렇게 연애하고 싶었는데 말이죠. 사실 제가 말이죠. 수수하고 털털한 남자를 좋아해요. 얼굴 잘생긴 남자 완전 별로예요. 남자는 자고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산적 스타일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두 분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그 말을 하면 안 됐었는데 그만 방심하고 말았습니다. 사수 커플과 술 한잔하고 저 고백을 한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사수가 절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차갑게 변했고 작은 실수에도 냉정하게 지적하고 사적인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면 정색을 하면서 외면하고 어느 순간 탕비실에서 다른 여직원들과 제 뒷담화를 하고 있는 것마저 듣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것인지 혼란스러움도 잠시 저는 얼마 후 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작 좀 해. 내가 이러니까 너한테 질린다는 거야? 사람이 좋고 싫은 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로 이러는 거 치졸하지 않아? 네가 그렇게 아꼈던 후배야. 그러면 그 사랑도 응원해줄 수 있는 거잖아.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왜 지우씨와 내가 당당하게 사랑할 수 없게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다 못해 뚝배기를 깨트리는 소리인가요? 그제서야 저도 상황을 눈치챘습니다. 수수한 남자가 좋다는 말, 사수 커플이 부럽다는 말을 들은 사수의 애인은 그게 자신에게 보내는 저의 신호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는 결국 사수에게 저를 선택했으니 헤어지자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와, 결국 전 이렇게 회사에서도 가장 든든한 아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여자 직원을 적으로 돌리게 되었고 임자 있는 남자를 좋아하는 독특한 취향이라는 괴소문까지 돌면서 찐득한 유부남 상사들의 추근거림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었지만 이번에는 저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 감내하며 죽도록 일만 하자로 생각을 바꾸었죠. 그러다 보니 이러다 정말 제대로 된 연애 한번 못해보고 죽는 것은 아닌가 심란한 마음만 가득해졌습니다. 남들은 멀쩡한 외모 좋은 직장 나쁘지 않은 성격을 가지고 왜 남자가 없냐고 하는데 그런 제 속은 어죽했겠습니까? 통장에 잔고는 쌓이는데 같이 놀아줄 동성 친구도 없고 데이트할 남자친구도 없고 정말 쓸쓸한 하루하루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에만 열중하다 보니 일주일에 반 이상 칼퇴근하는 상황이 벌어졌지만 일찍 퇴근해도 할 일이 없다 보니 종종 엄마를 도와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때 한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저도 회사에 다니니 일을 그만하셔도 된다고 했지만 그래도 평생을 부지런히 일을 해오신 분이라 몸이 움직일 때까지는 무슨 일이든 하고 싶다고 하셨고 저도 더는 말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모님들 그렇게 무거운 거 드시다가 다치기라도 하시면 어쩌시려고요. 그럴 때는 저 부르시라니까요. 더운데 시원하게 이거 드시면서 잠시 쉬시면서 하세요. 이모님 이건 제가 해놓을 테니까 식사하고 오셔도 되세요.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를 도우러 가면 자주 눈에 보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보면 볼수록 제 취향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얼굴이 제 취향으로 못생겨서 관심이 갔는데 어른들한테 하는 행동이 너무 싹싹하고 예의 바르면서도 반듯했고 항상 웃는 그 얼굴이 좋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 건물의 제일 작은 사무실로 들어온 남자야. 혼자 무슨 사무실을 하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람이 볼 때마다 참 좋은 것 같아 엄마의 확신까지 더해지고 나니 저의 관심은 점점 더 그 남자에게 향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돕는다는 핑계로 더 자주 건물에 드나들게 되었고 그때마다 마주치는 남자에게 어느 날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매번 엄마 챙겨주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요. 다른 뜻은 없고 식사 대접이라도 하면 제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요. 다른 뜻은 물론 많았지만 이제 좀 조심해서 접근하자 싶었죠. 그러나 식사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유모 취향까지 딱 맞는 것이 정말 이 사람이다 싶었죠. 그래서 그냥 질렀습니다. 저희 사귈래요? 그 남자는 당황해하면서도 우선 만나보자는 제 제안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드디어 저의 첫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세상 행복하더군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고 알콩달콩 연애를 하다 보니 세상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회사에서 저에게 짜증내는 사람도 시비 거는 사람도 다 아무렇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부지런히 일하고 퇴근 후에는 엄마를 도와드리러 가서 남자친구를 만나 데이트도 하고 일이 끝나고는 가볍게 야식도 먹고 그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배경화면을 저와 남친의 다정한 사진으로 바꿔놓았고 제 남친의 모습을 본 회사 사람들은 진짜 남친이냐고 물으면서도 드디어 연애를 시작한 저에게 관심을 조금씩 끄는 듯 보였습니다. 그날 전까지는 말이죠. 지우씨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저는 지금까지 제 돈을 보고 달려드는 여자들만 봤기 때문에 결혼 따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순수한 모습을 보고 사랑해주는 지우씨를 보니 정말 행복이 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을 못했지만 지금 지우씨 어머님이 청소해주시는 그 건물과 그 뒷건물 그것 저희 아버지 겁니다. 제가 외동이라 나중에는 다 물려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니 지우씨가 원하는 거 그것 정도는 제가 충분히 만족시켜드릴 수 있을 겁니다. 지우씨. 그러니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어느 날 퇴근길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친은 제가 본 적도 없는 몇 억짜리 스포츠카를 몰고 와서 천송이 장미와 신상 명품 백들 명품 반지를 내밀며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야, 저 봐 내가 잠깐 속았다. 그 얼굴을 보고 사랑 어쩌고 하더니 아 진짜 여우는 뭐가 달라도 다른 애와 건물주 아들? 진짜 실속 있게 제대로 골랐네. 저러니 회사에서 대쉬하는 남자들이 눈에 들어왔겠어? 억울했습니다. 진짜 그 남자의 얼굴이 내 취향이었고 엄마한테 잘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한 사랑이었는데 왜 또 제 사랑은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아야 하는 건지 사수를 중심으로 저를 욕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저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누가 건물주 아들 하래? 왜 날 속인 건데? 결혼?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호적파고와 나랑 동등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다시 프로포즈하라고. 명품 백이 왜 필요한 건데? 당장 환불해. 남친은 자신의 아빠가 건물주라 차일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고 저도 그렇게 질려놨지만 남친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저는 남친에게 약속을 받고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건물주 아들이 내 뭐냐 하면서 나한테 갑질할 생각 꿈에도 하지마. 결혼은 자기가 모아놓은 돈하고 내가 모아놓은 돈으로 할 거야. 앞으로도 일 계속 할 거고 당신도 맞벌이니까 집안 살림도 딱 나눠서 할 거야. 아버님 건물이라고 해도 월세 꼬박꼬박 내고 그거 불편하면 아예 다른 건물로 빼서 사무실 옮기고 남자친구는 무슨 조건도 다 받아들이겠으니 결혼만 해달라고 매달렸고 결국 저희는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상견례 자리에서도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건물주이시자 시아버지가 되실 분은 그간의 사정을 듣고 저를 예쁘다 해주셨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아니셨습니다. 아들 너 정말 굳이 이 여자 보는 눈이 없기도 없다. 그렇게 당해놓고도 저런 애를 또 데려왔니? 저의 얼굴을 봐. 저런 애가 네가 좋다는 걸 또 믿어? 네가 건물주 아들인 걸 몰랐다고? 그걸 어떻게 몰라. 거기다 제 엄마가 우리 건물에서 청소했다며? 다 계획된 거라고. 처음부터 다 알고 접근한 거라고. 아유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명품백 선물이 필요 없다고 했다고? 세상에 그런 여자는 없어. 그런 가식에 속고 싶니? 네가 그러니까 자꾸 여자한테 속고 당하는 거야. 그런 애가 명품백이 필요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겠니? 그깟 걸로는 눈에도 안 찬다는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집을 아예 꿀꺽 먹겠다는 거라고. 두고 봐라. 쟤 너랑 결혼한 순간 네 이름으로 엄청난 생명보험을 왕창 든 다음에 널 죽이고 그 보험금하고 재산을 꿀꺽 하려고 할지도 몰라. 아니면 저렇게 생긴 애가 너같이 못생긴 애랑 얼굴 맞대고 살 맞대고 자식까지 낳고 살겠다고 하는 거라는 말을 믿어? 쟤 결혼하고 나면 네 돈으로
어리고 잘생긴 놈하고 바람 피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순진하려고 그래? 내가 너 같은 못생긴 얼굴로 세상 살아가려면 똑똑해져야 한다고 했어, 안 했어? 여자 조심하라고 했지? 여자 조심하고 얌전히 지내면 엄마가 적당한 여자 찾아준다고 했잖아. 왜 그걸 못 참고 매번 이러니? 정말 우아, 정말 무시무시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한테 하는 이야기지만 못생겼다는 말을 어찌나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처음 사돈이 있는 자리에서 돈 노리고 접근한 꽃비밀이라는 소리가 술술 나오는지요. 아주 경악스럽더군요. 너 무슨 생각으로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는지 내가 뻔히 보이는데 꿈도 꾸지마. 이게 건물주 아들한테 시집 왔다고 네 팔자 피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림도 없어. 우리 죽기 전에는 그 돈 한 푼도 니들한테 안 줄 거야. 죽은 다음에도 어림없지. 우리가 다 쓰고 죽을 거라고. 그러니까 헛된 꿈 꾸지 말고 당장 떨어져. 시어머니가 입을 열 때마다 남편은 안절부절 못했지만 저야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저런 말을 들어야 하는 남편이 안쓰러울 뿐이었지요. 어머니 말 좀 가려서 해주시겠어요? 이 사람이자 어머님 아들이기도 하지만 제 남편 될 사람이기도 해요. 왜 제 남편한테 막말을 그렇게 하세요?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이쁘다고 한다는데 왜 어머님은 고슴도치도 못 되시고 그러세요? 거기다 어머니도 남의 말을 처지가 안 되세요. 이 사람 얼굴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얼굴 딱 반반 섞어서 닮았어요. 어머님도 어디 가서 미인 소리 들을 얼굴 아니실 텐데 왜 이 사람 얼굴 가지고 자꾸 시비 거세요? 그렇게 저희 고부가는 결혼 전부터 깔끔하게 양숙으로 결론이 나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에도 정말 특별한 일이 있는 거 아니면 거의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지냈죠. 나름 해피엔딩의 것을 생각했던 이유는 저는 결혼 후에도 보기 싫은 시어머니 안 봐서 좋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돈 안 뺏겨서 좋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아버지는 가끔 저희를 따로 불러내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가끔 용돈이나 선물도 주시고는 하셨습니다. 물론 그 선물도 남편처럼 눈치 없이 1,000만 원이 넘는 가방 같은 건 아니었고 들고 다니기 적당한 이쁜 디자인의 50만 원 정도 하는 가죽 가방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시아버지가 저에게 가방을 선물했다는 것을 한 시어머니가 그것 보라며 당장 내놓으라고 쫓아왔지만 명품이 아닌 가방에 그냥 돌아서 가버리기도 하셨고요. 회사에서는 그렇게 고르고 골라서 건물주 아들에게 시집을 가놓고도 실속은 하나도 없이 명품 하나 못 들고 다닌다며 저를 비웃었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너무나 만족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눈치채는 게 정말 늦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상갓집에 가야 한다고 한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와 식사나 할까 하고 건물로 향했습니다. 아줌마 도대체 이걸 청소라고 하고 있는 거야? 저기 지저분한 거 안 보여? 거기 떨어진 건 뭔데? 돈 받고 일하는 거면 제대로 돈값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럼 아줌마 딸 욕먹이는 거야? 아줌마는 일 그만 안 둬? 도대체 뭘도 뜯어먹을 게 있어서 아직도 여기 청소를 나와? 왜 정말 이 건물이 아줌마 딸게 될 것 같기라도 해? 그래서 미리미리 청소라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아줌마나 아줌마 딸이나 꿈꾸라고 했지?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막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저희 엄마는 그걸 못 들은 척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었는데 제 눈은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누구한테 반말이에요? 왜 우리 엄마한테 반말인데요? 우리 엄마가 뭘 어쨌다고 지금 이러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나타난 저 때문에 잠시 놀랐는 듯 했지만 또다시 그 뻔뻔한 얼굴을 들고 자기 할 말만 하더라고요. 왜 내가 반말을 못하는데? 지금 여기 사돈으로 있는 거야? 아니잖아. 지금 내 돈 받고 청소하는 아줌마로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런데 왜 청소 상태 가지고 지적도 못해?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워? 너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야? 난 시어머니야. 어디서 감히 눈을 부릅뜨고 소리를 질러 지르긴. 그러나 저는 다른 일보다 엄마에 관한 일에는 더욱 방어 본능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지금 일하는 사람으로 여기 있다고 해도 누가 반말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돈 주는 사람이면 반말해도 된다고 누가 그래요? 어머님 똑똑히 들으세요. 나는 어머님 돈 관심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눈치도 안 볼 거예요. 어른이니까 존중해드리는 거지 앞으로도 눈치는 볼 예정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엄마 건드리면 그때는 존중도 없어요. 나 우리 엄마 건드리는 사람 한 번도 그냥 둬본 적 없어요. 우리 엄마한테 한 번만 더 시비 걸다 나한테 걸리면 어머니고 뭐고 내가 미쳐 날뛰는 거 보게 될 테니까 각오해요.
하도 요란하게 난리를 떨어서 그랬는지 그날 있었던 일은 경비 봐주시는 분의 입을 통해서 시아버지께도 들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와 엄마에게 미안하다며 정식으로 사과한 뒤 시어머니에게는 건물 출입 금지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날 이후 건물 경비실 관리실 등의 시어머니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붙어있게 되었고 그렇게 시어머니는 블랙리스트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와 시어머니 사이는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을 정도로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특별한 날이어도 애지가 나면 보지 말자고 암묵적으로 합의까지 되어버렸죠. 서로 보지도 않고 마주쳐도 말도 걸지 않고 따로 연락은 당연히 하지 않았죠. 그러나 그 즈음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시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평소 당뇨를 앓고 계셔서 이것저것 약이며 음식이며 챙길 것이 많고 남편의 말로는 시어머니가 살뜰히 잘 챙기는 편이라고 하는데도 증상이 좋아지지 않더니 결국 살짝 몸이 떨리면서 풍의 전조 증상까지 보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버님 이왕 이렇게 된 거 당분간 병원에 계시면서 제대로 치료를 받아보시면 어떠세요? 답답하시겠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제대로 된 관리를 받으시면 아무래도 좋아지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오랜만에 마주친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랑 맞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올시고 휴분했네 휴분했어 너는 도대체 내 말을 뭘로 듣는 거니? 이렇게 착한 며느리인 척해도 너한테 떨어질 거 하나도 없다고 했지? 왜 시아버지 걱정하는 척을 하는 건데 걱정하는 척을 내가 신경 안 써도 내 남편 내가 잘 챙기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마. 이게 진짜 왜 이렇게 오지랖이야? 며칠 병원에서 지내면서 시아버지의 상태가 확실히 좋아졌지만 시어머니는 자신이 간병하기에 집이 편하다며 극구 시아버지를 퇴원시키려고 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시아버지는 살뜰히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 같아서 내가 혹시 시어머니를 오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런저런 생각에 잠이 들지 못했는데 그때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자기 징그러운 맨수 이제 겨우 잠들었어. 금방 나갈게. 자기 지금 어디야? 우리가 어디서 만나? 지긋지긋한 성추행 메시지였습니다. 결혼하고 좀 잠잠해지는 듯 하면서도 늦은 시간이면 미친 병들이 도는지 누군지 알지 못하겠는 상대에게 종종 이런 추잡한 메시지들이 오곤 했습니다. 안 그래도 머리가 복잡한데 완전히 빠개지더군요.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놈이 또 수작을 거나 싶어서 쌍욕으로 답을 할지 그냥 차단하고 무시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도 메시지가 계속 도착했습니다. 자기야 자. 내가 너무 연락이 늦은 거야? 자기야 응답하라. 자기야 나 지금 씻었는데 자기 나의 섹시함이 그립지 않은가 봐. 오늘 외롭게 보낼 거야? 나는 하루라도 자기 없으면 안 되는데 자기는 오늘 내가 없어도 되나 봐. 설마 내가 늦게 연락해서 삐진 거야? 에이 그러지 말자. 내가 오늘 서비스 끝내주게 해줄게. 풀코스로다가. 자기 원하는 서비스 다 뭘 원하십니까? 평소 같으면 보고 있지도 않을 메시지였지만 그날은 정말 어떤 새끼인지 잡아서 족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답을 했습니다. 설마 나도 자기 보고 싶지. 그런데 너무 늦어서 자기 나오면 위험할까봐. 그러지 오늘은 말고 내일 일찍 보자. 그래도 자기 생각하며 잠들고 싶으니까 자기 씻은 사진 보고 싶다. 부디 나의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사진 한 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후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헐 미친. 당연히 회사에 미친 꼰대놈들 중에 한 놈이 술 취해서 보내는 수작질이려니 했는데 도착한 사진 쪽 사람은 시어머니 년이었습니다. 반쯤 벗고 눈은 풀어진 채 찍은 셀카를 보고 있자니 당장이라도 오바이트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순간 뭔가 감이 잡혔습니다. 이런 일 너무 익숙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너무 많이 당해본 일이었습니다. 아빠와 그 아줌마들 거기에 시어머니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아 시어머니가 바람을 피우고 있구나. 자기가 돈 때문에 건물주인 시아버지랑 살고 있으니 나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잡아댔던 거구나. 먼 눈엔 몸만 보인다더니 자기 수준에서 저를 보니 제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요. 그러나 이 메시지만 가지고 시어머니를 잡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저는 다음 날 회사 휴직 때까지 내고 시어머니를 밀착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편찮으시니 간병을 돕겠다는 핑계로 병원에서 지내면서 시어머니에게도 화해하자며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굽히고 들어간다고 생각했는지 의외로 순순히 저에 대한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시아버지의 간병을 맡기고는 신나서 외출도 하더군요. 그 후는 흥신수 직원을 붙였습니다. 아무래도 미행이나 사진은 저보다 전문가가 나을 것 같았으니까요.
얼마 후 흥신수 직원은 시어머니가 만나던 남자의 프로필을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역겨운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람 피우는 상대의 이름도 저와 똑같더군요. 평소 저와 통화를 한 적이 없으니 제 전화번호를 입력한 것도 잊고 있었는지 며느리를 이름으로 저장해놓고는 자기가 바람 피우는 상대와 헷갈려서 그런 더러운 메시지를 잘못 보낸 거였더군요. 거기다 그 바람남은 전문적으로 여자에게 돈을 뜯어내는 제비였습니다. 진짜 자기 애인은 집에다 숨겨두고 시어머니와 비슷한 연비의 여자들을 몇 명이나 만나면서 돈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는 시어머니는 그 제비에게 완전히 빠져서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돈으로 그 제비와 새로운 시작을 할 생각에 들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시아버지의 약이나 음식을 제대로 챙길 리 없고 시아버지의 병은 계속 악화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저는 시아버지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어 어떻게 할지 고민했지만 남편과 상의 후 모든 것을 다 밝히기로 했습니다. 그래 이혼해 이렇게 된 거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나도 이혼하고 재산 분할해서 새 출발하면 더 좋아. 그런데 당신 인생 불쌍해서 끝까지 참아주려고 한 거야. 당신 같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는 이혼만 하고 나오면 같이 살자고 하는 사람이 줄을 서 있다고. 그러니까 이혼하자. 나도 이제라도 좀 인간같이 생긴 사람하고 살부대끼면서 좀 살아보자고. 그러나 모든 것이 들킨 후에도 시어머니는 당당하기만 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걸 듣기는 했지만 정말 굉장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님 설마 지금 이혼하고 나면 재산 분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세요? 이렇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무슨 재산 분할이요? 오히려 그동안 어머니가 그 남자한테 선물이라고 아버지 물건을 훔쳐다 가져다 준 거, 그거 신고하면 어머님이나 그 남자나 경찰에 잡혀가요. 그 남자 그 소리 듣자마자 당장 잠수 탈 테니 용서해달라면서 싹싹 빌고 자기 진짜 애인하고 도망간 지오래예요. 설마 그 남자가 정말 어머니를 사랑이라도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남자가 어머님이 돈 한 푼 없이 이혼당하고 쫓겨나도 받아주고 같이 살아주기라도 할 것 같으셨던 거예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그 남자는 어머님 사랑 안 해요. 어머니 돈 아니, 어머님이 훔쳐서 가져다 준 아버님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님 그 돈도 없잖아요. 이제 이 세상에 어머님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물며 이제 어머님 자식인 이 남자도 어머님 사랑 안 한대요. 자기 아버지 죽이려고 한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칼 들고 사람 찌르는 것만 살인이 아니에요. 지금 어머님이 하고 계시는 것도 살인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요. 제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비명을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아니야 아니라고. 그 사람은 날 사랑해. 우리는 사랑한다고. 도망. 다들 우리가 부러우니까 질투가 나서 그러는 거지? 네 시아버지 꼬라지를 봐. 저렇게 못생긴 남자랑 몇 년간 억지로 참고 살 부대끼면서 살았다고. 그런데 저렇게 생긴 주제에 또 얼마나 건강한지 네 시아버지가 매년 건강검진 결과를 가져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알아?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고. 그렇게 인내하고 살았으면 나도 하늘에서 복을 내려줘야 할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도 보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고. 이제 돈이라도 챙겨서 나 좋다는 잘생기고 어린 남자랑 잘 살아보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너도 이제 살아봐. 지금이야 내 아들이 물려받을 돈이 있으니까 그 돈 보고 참고 살겠지만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 너도 내 나이 될 때까지 저 못생긴 놈하고 살아봐. 자식 낳고 살다가 건강까지 하다는 소리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지? 그러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날 이해해야 하는 거야. 저런 얼굴의 남편들 데리고 사는 우리 같은 여자들은 적당히 다른 남자들 만나가면서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 오히려 너무 신박한 개소리를 듣게 되니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정말 내가 참고 들어주려고 하니까 끝을 모르네. 이것 보세요. 아줌마. 내가 어른 대접하면서 참아줄 때 적당히 하라고 했죠.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준 엄마라고 해도 내 인내심이 한계가 있다고요. 그렇게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머리를 잡아 뜯어버렸습니다. 왜 자꾸 내 남편을 욕해? 우리 신랑이 어디가 어때서 자꾸 얼굴 가지고 시비를 걸어? 우리 남편 세상 누구보다 멋진 남편이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알아 처먹을 건데 내가 바람난 그 제비 새끼 같은 놈들 한 트럭을 가지고 와봐. 내가 우리 남편하고 봤구나. 그렇게 한바탕 드자비를 하고 옆에서 보고 계신 시아버지에게 선언했습니다. 아버님 저 정말 아버님 재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이 사람 하나면 충분하다고요.
당장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해버리세요. 그래도 제가 이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저 여자도 그때는 인정을 하겠죠. 그럼 저 입 좀 다물지 않겠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남편은 눈치 없이 절 말리더군요. 여보, 그건 아닌 것 같아. 엄마 말이 맞아. 혹시라도 나중에 우리가 아이를 낳았는데 운이 나쁘게 그 아이가 날 닮으면 어떡해. 그럼 돈이라도 많아야지. 그래야 우리 원망 안 할 거 아니야.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착하고 선량한 남편을 왜 이렇게 주눅들게 만들었는지 정말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미친 듯이 싫었습니다. 뭐가 우리가 낳은 애면 당신을 닮아야지.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나는 당신 닮은 애를 낳고 싶어서 당신이랑 결혼한 거라고. 당신처럼 착하고 선량하고 순박하고 진실하고 배우자에게 진실하고 충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좋아서 결혼한 거고, 내 자식한테도 그런 아빠를 줄 거라고. 우리 자식이 당신 닮으면 감사한 거지. 왜 자식한테 물려줄 게 왜 돈이야? 왜 돈뿐이냐고. 사랑을 주고 보살핌을 줘야지. 저런 헛소리 짓거리는 부모가 아니라 애정을 주고 마음을 줘야지. 그게 부모지. 당신은 저런 이상한 오마 밑에서도 이렇게 잘 자랐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르겠어. 난 그런 당신을 꼭 닮은 아이를 낳고 말 거야. 그 순간 옆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결국 입을 여셨습니다. 됐다, 그만하자. 난 이혼 안 할란다. 그리고 경악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저희와 그것 봐. 내가 이런 여자야. 난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는 시어머니에게 선언했습니다. 어차피 네 시어머니는 유책 배우자니 내가 안 한다고 하면 이혼 못한다. 그러니 이혼 안 하고 살련다.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 어림도 없지. 그래도 이대로 살다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면 저 여자한테 내 재산 가는 것도 못 보겠으니 지금 당장 변호사 불러라. 이렇게 된 거 내 앞으로 된 재산 일찍 증여해야겠다. 내 아들한테 줘도 네 어머니라고 그 재산이 갈 수 있으니 며느리 너한테도 돌려주마. 내가 지켜보니 너는 믿을만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재산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하고 싶은 거 펑펑하면서 살아라. 그리고 당신 이제 내가 한 달에 생활비로 100만 원씩 줄 테니까 그걸로 생활하고, 그 제비한테 가져다 주느라 쓴 카드 값도 알아서 갚아. 앞으로는 카드도 정지고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안 불러줄 거야. 그 생활비 100만 원도 집안 살림 제대로 하면 줄 거고, 제대로 안 하면 그 돈에서 까고 일하는 사람 부를 거니까 알아서 해. 물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비웃으며 자기가 왜 그렇게 사냐면서 돈 없는 시아버지 옆에 자기가 왜 있냐며 당장이라도 나가면 자기 좋다는 남자 줄을 선다고 자신있어 했습니다. 그러나 돈 없는 늙고 평범한 얼굴의 어머니를 어떤 남자가 상대해 주겠습니까? 그 후로도 한동안 시어머니의 난동은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은 호스트 클럽에서 돈 안 내고 소란 피우다가 무전 취식으로 경찰에서 연락도 오기도 했습니다. 합의금을 낼 때까지 경찰서에 갇혀 있어야 했고, 저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명품들을 싹 다 가져다 팔아서 현금으로 바꾼 뒤 가져다 줬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자신의 물건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알고 발광을 했지만 제가 알바인가요? 얼마 후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으나 그때는 가져다 팔 물건도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차용증을 쓰라고 하고 합의금을 내줬습니다. 덕분에 지금 시어머니가 받는 생활비 100만 원은 이미 10년치가 저에게 차압을 당한 상황입니다. 물론 저는 인정이 있는 사람이라서 100만 원 모두를 뺏어가지는 못하고 한 달에 30만 원씩은 주고 있습니다. 그걸로 당연히 생활이 되지 않으니 봐달라고 빌며 매달리자 할 수 없이 저는 아버님께 부탁드려서 시어머님의 건물 출입금지를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어머니가 건물에서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럼 한 달에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화장도 못하고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무거운 청소 도구들을 끌고 건물 여기저기 청소를 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니 정말 1년도 되지 않은 시간에 10년은 확 늙어 보이더군요. 그렇게 집에 돌아가면 집안일도 해야 하니 힘들긴 하겠지만 어쩌겠습니까? 빚이 아직 잔뜩 남아있는 것을요. 그래서 조만간 다른 건물 청소 일도 소개해줄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요령이 붙어서 버는 돈이 많아지면 돈도 빨리 갚을 수 있고, 그러면 그 후에는 죽기 전에 그 좋아하던 명품백 하나쯤 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저희 엄마는 지금은 건물 청소 일을 그만두셨지만 시어머니가 하도 요령이 없게 일을 하셔서 그런지 가끔 나와서 선배로서 일을 알려주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저희 엄마가 워낙 완벽주의자라 일을 얼마나 빡시게 알려주고 계실지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는 예의가 철저하신 분이라 아마 반말이나 막말은 안 하지 싶긴 한데 그건 두 분이 알아서 하시겠죠.
시어머니는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 조만간 시아버지가 마음이 약해져서 자기를 용서해 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림도 없죠. 사실 시아버지는 이대로 얼마간 더 시어머니가 돈을 갚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신 후 그 빚을 어느 정도 갚는 순간 이혼하시려고 준비 중이십니다. 그때가 되면 저도 시아버지에게 딱 어울리는 점잖고 좋은 친구분을 소개시켜드리려고 주변에 수소문 중입니다. 저는 그 난리를 지나면서 무사히 임신도 해서 조만간 아이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부디 남편 닮은 멋진 아이가 나오기를 매일 기도하는 중이니 조만간 가족도 한 명 늘어날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가족을 선택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